크루즈 선박 토큰 증권 발행 사업 계획서 1. 크루즈 선박의 정예 2. 자율운항 선박 3. 친환경 선박 4. 선박 금융 현황 및 동향 5. STO의 이해 및 도입 시 특장점 6. 선박 금융 STO법 및 제도 7. 크루즈 선박 토큰 증권 발행 CST 8. 선실 종류 9. 운항 예정 코스 10. 부대 시설 1. 크루즈의 개념적 정의. 크루즈는 국내외를 순항하며 호텔, 리조트형 선박 및 기항지에서 순수 관광 목적으로 숙박, 음식, 위락 등을 제공받으며 여행하는 것. 크루즈 산업은 카지노, 면세점, 선용품, 터미널 건설 및 운영, CIQ, 관광업, 운송 서비스, MIC 등 다양한 산업군들이 연계되어 있음. 크루즈 관련 법률, 해운법 제3조 5항, 순항 여객 운송사업, 해당 선박 안의 숙박시설, 식용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하는 해상 여객 운송사업. 국제순항 크루즈선, 국제크루즈선 중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주된 사업구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 관광진흥법 시행령 3조 2항,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 여객 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 여객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크루즈 특별법 또는 해운법 제11조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순항 크루즈 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국제 총톤수가 2만 톤 이상일 것. 세계 크루즈 시장 동향. 세계의 크루즈 관광 시장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248억 8천만 달러 확대되고 예측 기간 중 연평균 복합 성장률 CAGR은 12.07%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 산업은 지난 20년간 가장 성장한 관광 분야의 하나이다. 크루즈 산업이 현재 성장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배경에는 세계적인 관광 대중화 현상, 국제 무역량의 증대, 여가 활동의 보편화, 관광교통 수단의 이용 다양화 추세 등과 함께 미국, 유럽, 일본, 홍콩, 싱가포르를 포괄하는 환태평양 시대가 열리자 이들 국가 간의 인적, 물적 교류 증진, 관광시장의 규모 확대, 관광산업 발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세계관광기구 WTO의 세계 관광 수요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산업과 크루즈 산업은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특히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극동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크루즈 관광 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의 하나로 미래의 성장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2023년 연매출 139억 달러 약 18조 5천억 원, 영업이익 29억 달러 약 3조 8천억 원이다. 이러한 여러 긍정적인 파급 효과 때문에 세계 각국은 크루즈 시장의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조선 강국이지만 크루즈 건조에는 걸음마 수준이다. 크루즈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독일의 메이어 베르프트, 프랑스의 상티에 드 아틀랑티크, 2024년 1월에 25만 톤 로얄 캐리비안 아이코노를 건조한 독일 메이어 베르프트 모회사인 핀란드 메이어 투르크 등 유럽의 4대 조선소가 건조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유는 크루즈선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산업 생태계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등록된 미국적 크루즈 선박은 한 척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크루즈 선진국들은 크루즈 선박의 등록에 따른 조세 부담의 경감과 더불어 운항 및 안전 규제와 관련된 자국 규제의 회피, 저임금 선언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바하마, 파나마 등 제3국에 등록하는 편의지적 제도 FOC,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를 활용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 산업은 삼시 산업의 하나로 컨벤션, 카지노와 함께 미래의 가장 유망한 핵심 관광 산업이므로 각국은 이를 지원, 육성하고 있다. 이처럼 크루즈 관광은 블루오션 시장이다. 초기의 크루즈 관광은 높은 구매력을 가진 고소득 집단을 중심으로 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여행 일수의 다양화, 고도화된 크루즈선 건조 기술과 접목된 고객 편의성 증대, 특정 지역의 방문과 목적을 가진 주제 크루즈 운용 등으로 고객층이 확충되고 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라는 특수한 지형과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아름다운 해안이 있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된 크루즈 관광을 하지 못하였다. 한국인들은 크루즈하면 호화 유람선으로 부자들만 관광하는 것으로 막연히 인식되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 인천, 부산,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자율운항 선박이란 전통 제조업에서 스마트 융합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자율운항 선박은 미래 조선 산업의 핵심으로 불리고 있다. AI, IoT, 빅데이터, 센서 등을 융합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능화, 자율화된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선박을 의미한다.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자율운항 선박법이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에 통과되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첨단 해양 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 선박 3개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 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선 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조선 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 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 선박 연구, 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 선박법의 하위 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 선박의 실외역 실증 운항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운항 선박 촉진법. 자율운항 선박은 선원의 탑승 유무와 원격 제어 가능 여부에 따라 4단계로 등급이 나누어진다. 선원이 직접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제어하는 전통 방식에서 선원이나 원격 조정 없이 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한 4단계까지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선원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원격 제어하는 3단계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운항 선박은 연평균 12.8% 성장하여 상용화 예정인 2025년에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1,550억 달러, 한화로 약 1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선박 시장 중에 자율운항 선박이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율운항 선박의 성공적인 개발과 사업화는 해상 물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조선 산업의 핵심 분야이다. 자율운항 선박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곳은 유럽이다.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2012년부터 자율운항 선박 기자재 및 시스템 개발에 매진하였으며 2017년 세계 최초로 원격 운항에 성공하였다. 해양 솔루션 부문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진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는 현재 실선 건조 단계에 와 있으며 2018년 롤스로이스의 상선 부문을 인수 합병하며 무인 선박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카메라와 레이더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날씨 정보와 환경 정보를 AI로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실시간 판단하고 선박, 부표 등의 위험 요소를 분별하여 회피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자율운항 선박 국내 동양 한국은 개발이 다소 늦은 상황이나 정부 주도로 미래 선박 시장 선도를 위해 자율운항 선박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SK해운의 25만 톤급 벌크선에 카이스트와 개발한 항해 지원 시스템 하이NAS 하이나스를 탑재하였다. 실제 운항 중인 대형 선박에 자율운항 핵심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사례이다. 하이나스는 인공지능이 선박 카메라를 분석해 주변 선박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충돌 위험을 판단해 증강현실 기반으로 항해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은 이접안 시 주변을 한눈에 보여주는 이접안 지원 시스템 하이BAS, H와 EUNDAI 인텔러전스 BERTHING, 어시스턴스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선박 플랫폼 하이DTS H와 UNDAI, 인텔러전트 디지털 트윈 10을 개발하였다. 자율운항 선박의 발전 단계별 세부 분류, IMO 기준 레벨. 이 부분 자율운항 선박, 부분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운항, 원격 운항자에 의해 통제 선원이 탑승하여 운항보조 레벨. 4.
3. 원격 조종 자율 운항 선박. 전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운항, 원격 운항자에 의해 통제, 선원이 탑승하지 않음. 레벨 4. 완전 자율 운항 선박, 선원, 원격 운항지에 개입 없이 완전히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스스로 운항, 자율 운항 선박 관련 상법 개정안. 자율 운항 선박의 발전 단계는 선장, 선원 등 인간의 개입이 점차 줄어들고 기존의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 영역이 인공지능 또는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자동화 정도가 고도화되는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기존 해상 운송과 비교할 때 자율 운항 선박의 가장 큰 특징은 선장, 선원이 적어지거나 없어지고 이를 원격 운항자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대체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운항 방식을 위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초로 한 새로운 선박 설계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율 운항 선박이 도입되면 기존 선장과 선원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현행 해상 운송법제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원격 운항자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운항되는 자율 운항 선박에서 누가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전통적인 해상 운송에서 선장은 운항을 지휘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기 사항에 관해 선박 소유자의 사용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동시에 운송인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상사 사항에 관해서도 대리권을 가진다. 선장과 선원은 운송인이 부담하는 상법 제794조 소정의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중 인적 가망 능력의 대상이 된다. 현행 선장은 선박 소유자에 의해 선임 또는 해임되므로 선박 소유자의 피용자 지위를 가지는 한편 상법 제749조의 범위 내에서 선박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선장은 선박 소유자에 대해 수임인의 지위를 가지고 민법 제681조 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자율운항 선박 도입에 따른 상법 및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러한 선장의 다양한 법적 지위 가운데 원격 운항자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선장의 권한과 관련한 상사법적 논의의 기초가 될 것이다.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법 제2조 3호 친환경 에너지 또는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 다시 말해 수소 연료 선박이란 기존 내연기관 대신 장착된 연료전지에 수소와 공기를 공급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러한 전기를 사용하여 모터를 회전시키고 프로펠러를 돌려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수소 연료전지 선박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발전 효율이다. 선박에 적용 가능한 연료전지의 발전 효율은 47.0%에서 60.0% 이상으로 기존 가솔린 엔진 25.0%, 디젤 엔진 35.0%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살러드 아크사이드 퓨얼셀의 경우 최대 60.0%의 발전 효율로 가동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초대형 크루즈 선박 적용에 연구되고 있다. 연료 전지를 채택한 선박은 발전 효율이 높은 만큼 운항 시의 연료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이다. 세계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이 필수적인 현실에서 수소 연료 전지를 적용하면 배기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점점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용이하다. 선박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는 점차 강화될 것이며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은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프쇼어 에너지에 따르면 이탈리아 조선업체 핀칸티에리가 수소연료 전지를 장착한 신형 크루즈선 바이킹 넵튠을 2022년 11월 10일 건조 완공 발표를 하였다. 한국형 친환경 선박 온실가스 70% 저감 한국형 친환경 선박 개발 본격 착수. 현재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를 연료로 이용하는 선박의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고 크루즈 관광 산업이 발전하면 외화 획득, 조세 수입,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 외에도 한국 조선 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세계 조선 기술의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 조선 산업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한국의 크루즈 관광 산업의 육성은 여러 이유에서 필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관광지의 매력과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크루즈 관광객들이 기항 지역에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들이 한국 크루즈 관광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고 실천될 때 크루즈선의 수용 태세가 확실히 확립되고 크루즈 관광객들의 인바운드 활성화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선 박금융 현황 및 동향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붕괴된 해운시장은 장기 불황으로 이어졌고 선박금융은 주체가 민간에서 정책 금융기관으로 옮겨졌다. 장기적으로 민간 산업 영역의 금융 기능을 정책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글로벌 경쟁 역량의 확보를 위해 다수의 기업이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도 2022년 K조선 제도약 정책을 발표해 세계 최고의 조선 산업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국내에서 부동산 및 미술품 대상으로 한 STO가 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STO의 적용 방안과 활용에 따른 이점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민간주도 선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STO를 적용한 사례가 알려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적용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블록체인이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다.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공공거래장부라고도 부른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블록체인 활용 분야는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정보는 다양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매우 광범위하다. 대표적으로 가상통화에 사용되는데 이때는 블록에 금전 거래 내역을 저장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밖에도 전자결제나 디지털 인증뿐만 아니라 화물 추적 시스템, PEP 대출, 원산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거나 예술품의 진품 감정, 위조 화폐 방지, 전자투표, 전자시민권 발급, 차량 공유, 선박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병원 간 공유되는 의료기록 관리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주요 자산 STO 플랫폼 이응카사 부동산의 소유권을 STO화하여 개인이 최소 5,000원부터 투자 가능. 이응 아트앤가이드, 유명 미술작품들의 소유권을 STO화하여 각 미술작품들에 대한 공동 구매 가능. 블록체인의 종류는 블록체인은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뉜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개방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가 대표적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관 또는 기업이 운영하며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참여자가 수가 제한돼 있어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다. 가상자산이란 컴퓨터 등의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 에셋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증표라고 명시한 바 있다. 지폐 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뜻하는 말로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만 개의 코인이 있다. 토큰 증권을 사용하며 자산의 분배를 매우 세부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실물 자산을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교환할 수 있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권리 대신 기업의 법적 소유권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주식과 마찬가지다. 때문에 토큰 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 또는 기업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낸 수익이나 자산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토큰 증권은 그 용도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자본증권과 동일하다. 때문에 법과 정책의 개입과 규제를 받아야만 한다. 상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듯 관련법에 따라 토큰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 증권 디지털 에셋 시큐리티 DAS는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선박 등의 현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과 연동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SEC 정의 토큰 증권, 주식, 채권, 부동산, 선박 등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패깅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증권형 암호화폐 또는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한다. 디지털 자산 증권이란 용어는 미국 SEC에서 규정한 법적인 용어이며 증권형 토큰식 유러티 토큰은 스위스 금융감독청 FINMA이 규정한 용어임. 단어 차이는 있지만 DAS-ST는 모두 동일한 개념임. 토큰 증권식 유러티 토큰이란 용어는 한국금융위원회에서 규정한 용어이며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였다. STO 토권 증권 특징. 기존의 ICO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하는 유틸리티 토큰은 투자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에 대안으로 나온 STO 토큰은 SEC 증권 규제를 준수하며 발행 단계에서부터 규제 당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여 추후 투자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안정성이 있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어 자금 조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STO는 기존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에까지 여러 절차와 비용이 필요하지만 스마트 계약을 바탕으로 중간 관리인 역할을 최소화하여 IPO보다 간소화된 과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해당 STO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 지급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해야 한다. 자산 유동화 STO, 부동산, 선박, 미술품 등 자산 유동화 ABS를 위한 토큰 발행 및 공개를 말한다. 자산의 유동화 혹은 분산 소유 등을 목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공개하는 방법이다. 토큰 증권 장점. 현재 토큰 증권은 기존 주식에 비해 높은 유동성과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는 것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토큰 증권은 기업이 상장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토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올려 다른 기업과 개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갖춘 투자자, 벤처 캐피탈뿐만 아니라 개인도 특정 스타트업에게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토큰 증권의 또 다른 장점은 프로그래밍 능력이다. 토큰 증권은 결국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 존재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계약에 관련된 절차를 프로그래밍해 블록체인 플랫폼과 암호화폐에 추가할 수 있다. 거래를 하면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스마트 계약을 포함된 주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전 세계 STO의 규모가 수조 달러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ICO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ICO 등 모든 형태의 코인은 자금 조달이 금지되어 있지만 STO는 합법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다고 발표.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 토큰 증권 가상자산 코스피처럼 거래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이 직접 혹은 증권사를 통해 신청한 토큰 증권의 등록 심사를 한다. 생성된 토큰 증권의 법적 권리 장부를 이전받아 총량을 관리한다. 한국거래소는 가칭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해 장내 시장을 운영하고 증권사가 매매를 중개한다. 투자자 보호와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증권과 같은 유통 방식을 적용한다. 2024년에는 전자증권법, 자본시장 법령을 개정하고 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시범시장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토큰 증권 발행 STO 허용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음식 특성에 잘 맞는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선박금융 STO의 특장점 이응 주식에 비해 발행 비용 절감과 다양한 혜택 제공에 활용. 기존 IPOIN ITIAL 퍼블릭 오퍼링 기업 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승인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 데이터의 기록과 전송 과정이 통일된 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어 IPO보다 간소화된 과정으로 자금을 조달, STO는 블록체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을 바탕으로 중간 관리인의 역할을 최소화할 수 있고 데이터의 기록과 전송 과정이 단일한 시스템 블록체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IPO 대비 자금 조달 비용 절감, 펀드 또는 주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기능과 혜택 멤버십 결제. 부여 STO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간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창출. STO를 통해 기업은 중개기관을 통한 공모에 따른 수수료와 복잡한 등록 절차, 기업 경영사항 및 재무제표 등의 정보 공개를 피할 수 있음. 온라인 발행 및 유통을 통한 유동성 증대로 유통시장 세컨데리 마켓 활성화, STO 거래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규모 투자 유치와 자산 유동화의 획기적 개선, 이응 규제 준수를 통한 투자자 보호,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자동화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적정한 투자자 보호 조항 관련 규제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포함시켜 규제 이행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음. ICO와 달리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고 증권 규제에 따른 토큰 발행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 STO의 경우 토큰 증권 발행 단계에서부터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기 때문에 투자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가 가능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ICO보다 ICO와 달리 STO는 투자의 안정성 확보.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 본 STO의 장점, STO를 통해 민간 투자자에게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 STO 보유자에게 선박 이용 할인을 포함한 멤버십 서비스를 통한 혜택 제공. STO를 이용한 낮은 발행 비용과 거래 수수료, 블록체인 기반 선박 거래 이력 관리를 통한 높은 신뢰성과 투명성,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의 손쉬운 거래 방식에 의해 STO 거래의 높은 유동성을 제공. STO는 주식과 토큰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는 투자 수단. 토큰 증권은 매매 즉시 결제가 완료되어 결제 지불 시간 단축. 블록체인 상에 운영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관련 규정 및 법규가 자동으로 준수되도록 설계 가능. 선박 투자 회사는 선박 한 척만 보유하는 서류상 주식회사 SPC로 선박 매각 시 해산되지만 STO는 여러 척의 선박 소유가 가능. 이응 한국 토큰증권 규제를 위해 금융위는 가상자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자본시장법 적용 검토. 자본시장법에 따라 50명 이상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할 때 투자계약 증권으로 금융위 심사, 모집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 10억 원 미만일 땐 소액 공모 공시 서류 제출. 크루즈 선박 토큰증권 발행 총 발행 코인 300억 개 토큰. 사업 주체 디오션 스마트 크루즈 주식회사 신불 CST 크루즈 10토큰 크루즈 토큰 1코인 발행 단가 0.1USD KRW 100원 단위 0.1 CST 10 CST 작은 단위 0.05 CST 0.001 CST 최소 단위 소수점 8째 자리까지 0.00000001 CST 서버 및 주대상 개발지 1차 한국 2차 전 세계 보안 포에스 피루프 어브 스테이크 지분 증명 토큰 보유 지분에 의한 합의 알고리즘 플랫폼 ERC 22THERUM 리퀘스트 포 카멘트 20 추후 메인넷 전환 토큰 거래소 상장 한국 거래소 KRX 디지털 증권 시장 상장 세계 거래소의 상장 토큰 매도 매수 토큰 개발업체 블록체인 업체 토큰 발행 사판매 증권 사원리 베커 프라이버 세일 프리세일 MAIN 세일 자금 관리 신탁, 선박 소유권 등기 신탁 등기, 자금 사용 계획, 모집 발행 290억 개 토큰 100원. 2조 9천억 원정 96.67%, 선박 건조비 20억 달러 2조 7천억 원정 22만 톤 이상,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 친환경 선박 건조, 부대 시설, 카지노, 레스토랑 등 인테리어, 집기, 비품 등 8천만 달러 1천억 원정 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신탁 비용, 인허가 비용 8천만 달러 1천억 원정 토큰 발행 판매 수수료 6억 개, 토큰 6억, 2.00% 창립자 보상 4억 개 토큰 4억, 1.33%
투자 위험 크루즈 선박 운항 수익금 및 부대 시설 영업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크루즈 선박 운항 수익금 및 부대 시설 영업 수익이 없을 시 손실을 볼 수 있다. 크루즈 선박 수명이 다하여 운항을 할 수 없을 시 중고 선박을 매각하여 청산 절차로 투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사항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크루즈 선박 토큰 CST 제네시스 초기 구매자 혜택 1. CST 제네시스 초기 구매자는 구매량에 비례하여 선실 무료 이용 및 부대 시설 할인 혜택 VIP 회원권 NFT난 펀지벌 토큰 발급 이 발급받은 NFT를 대체 불가 토큰 시장 오펀시 등에서 거래 매도 매수할 수 있다. 3. CST 보유자는 22만 톤급 초호화 크루즈 운항 수익금과 부대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CST 보유량에 비례하여 분기별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4. CST는 한국거래소 KRX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 토큰을 거래 매도 매수할 수 있다. 5. CST는 크루즈 내 부대 시설 전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DEFI 디센트럴라이즈드 퍼낸스 탈중앙 금융 스테이킹으로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7. 향후 파생 상품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8. 자격을 갖춘 회원 우선 직원 채용 9. CST 보유자는 크루즈 내 부대 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랜덤으로 공연장 등에서 우대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0. 자율주행자동차 소형에서 대형 스포츠카 등 보유 기항지에서 승선자들을 위한 카세어링 공유경제 블록체인에 의한 토큰 CST를 사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각국의 유명 명승지 등 드라이브 및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오션 크루즈 스마트호 특징 1.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 신기술 도입, 선장과 선원 없이 알고리즘으로 크루즈 운항. 2. 일반적인 직원들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3. 친환경 선박 건조 연료는 전기, 수소, 암모니아 등 동력으로 크루즈 운항. 4. DAO 디센트럴라이즈드 오타너머스 ORAGNIGATION 탈중앙화 자율조직 관리자를 두지 않으며 네트워크 PP가 프로토콜 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한다. 5. 크루즈 운항회사 전체 운영은 크루즈 관련 국내외에서 10년 이상 경험을 갖춘 전문인 초빙, 전문 경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6. 블록체인 파스 보안에 의한 스마트 컨트랙트, 알고리즘으로 신뢰성 확보. 7. 블록체인 39기에 의한 실시간 재무제표 확인 가능, 투명성 확보. 8. 휴대폰으로 QR 앱 스캔 후 지문 인식으로 CST 전송,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다. 9. 세계 모든 나라로 CST 송금할 수 있을 것이다. 10. 디오션 크루즈 스마트호 건조 계획 건조 예정 기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톤수 22만 톤 이상, 전장 365M 이상, 전폭 65M 이상, 총 승선객 5,500명, 최대 1만 명, 승무원 수 1,000명, 최대 2,000명. 총 객실수 2,702개, 최대 3,050개, 스위트 선실 150개, 최대 200개, 발코니 선실 1,752개, 최대 2,000개, 오션뷰 선실 270개, 최대 300개, 내측 선실 530개, 550개, 엘리베이터 30개, 층수 20층, 전압 110V, 220V, 최고속도 22노트, 부대시설 카지노, 면세점, 나이트클럽 등. 건조 가격 및 부대시설 포함 22억 달러, 2조 9천억 원. 크루즈 건조업체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핀란드 투르크 마이어 베르푸트. 국내 업체 중에서 선정. 크루즈 선박 등록국가 편의 지적제도, 플래그 어브 컨비니언스 바하만, 파나마 등 소유권 등기, 자산 신탁 사신탁 등기. 스위트 선실 호실당 18억 원, 150 선실 2,700억 원, 호실당 18억 원 30명. 6천만 원 30명, 150 선실 4,500명, 개인당 6천만 원 30명, 년 10일 스위트 선실 무료 이용. 발코니 선실 호실당 12억 원, 1,752 선실 2조 1,024억 원, 호실당 12억 원 30명, 4천만 원 30명, 1,752 선실 5만 2,560명. 개인당 4천만 원 30명, 년 10일 발코니 선실 무료 이용. 오션 뷰 선실 호실당 7억 8천만 원, 270 선실 2,106억 원, 호실당 7억 8천만 원 30명, 2,600만 원 30명, 270 선실 8,100명, 개인당 2,600만 30명, 년 10일 오션 뷰 선실 무료 이용. 인사이드 선실 호실당 6억 원, 530 선실 3,180억 원, 호실당 6억 원 30명.
2천만원 30명 530 선실 1만 5,900명 개인당 2천만원 30명 년 10일 인사이드 선실 무료 이용. 전체 선실 2,702 선실, 전체 회원 8만 1,060명. 토큰 판매 총 금액 2조 9,010억 원, 선실 무료 이용 및 부대시설 할인 혜택, NFT 회원권 발급, NFT 시장 오픈 시에서 거래 투자 원리금 회수 크루즈 평균 수명. 38년 개보수 연장 운항, 중고 크루즈 매각, 새 크루즈 건조 운항, 청산 절차. 운항 예정 코스 1. 아시아 코스 10박 11일 1월에서 3월 2. 서부 지중해 코스 10박 12일 4월에서 6월 3. 북유럽 크루즈 코스 10박 12일 7월에서 8월 4. 알래스카 코스 10박 12일 9월에서 10월 5. 카리브해 코스 10박 12일 11월에서 12월.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